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71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171회를 맞이해서 우리 새가 날아든다에서 유일한 쇼양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주 방송이 경이로운 소문이 의외로 또 이게 조회수가 잘 나와가지고 제목 보고 사람들. 네, 그 드라마의 또 인기를 또 실감했잖아요. 제가 어제도 또 몰아서 봤습니다. 그게 낙이에요. 막 기다리고. 진짜? 야, 그 세정 씨가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연기 다 잘하시죠. 다 잘하고. 스토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요즘에 이 연말을 아주 그냥 그 넷플릭스와 함께 아주 알차게 보내고 계십니다.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우리 다양한 이야기 꾸며주실 우리 또 패널분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자, 제 왼쪽에는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그때 지난주차 그 밑에 댓글도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아주 뭐 우리 오사춘기님에 대한 칭찬이. 역시 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오사춘기님 뭐 이런 댓글들이 많았었어요. 오사춘기님 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박받는 오사충입니다. 그걸 왜 누구한테- 구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그게 내 일주일 내내 구박받아갖고. 집에서? 예. 그거는 인정. 아니 요즘 뭐로 주로 구박받아요? 제가 집 때문에 제가 이따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려고 집 사고 하는데. 팔고 뭐 이런 예, 문제 때문에 그것 이제 이게 이거 우리 항상 뉴스로만 보던 예, 거기에 뭐 이제 제가 내가 걸려 있어요. 사자고 그랬는데 왜 그때 말렸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쩜 이렇게 이런 잘 알아요? 막 그때 부부간에 막 전세 살까 집 살까 하다가 전세 일단 살고 돈 모이면 집 사자 하고 전세 갔다가 집값 오르는 거 보고서는 막 부부간에 그걸로 싸우고 이게 지금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주말에 네. 집에도 못 있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한신포차에 있어. 근데 한신포차도 못 갔어요. 예. 우리 집사람 옆 학교가 사망을 했대요. 이제 코로나가 점점 이제 옥죄어 오는 것 같아서 절대로 가지 말아라, 나보러. 딴 데 가서 뭐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 하지 말아라. 공무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당구장이나 가지 말라는 거 집합금지 지역에 가서 만약에 걸려오면 진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아예 그냥 아예. 그러니까 못 갔지. 못 갔더니 여기서는 또 욕 또 바가지로 먹고 이 새끼 또 안 온다고. 나 진짜 야, 오래 진짜. 살겠어요. 집에서도 욕 먹고 저쪽 가서도 욕 먹고 진짜 야, 이게 진정한 미치겠어요. 코로나 피해자. 피해자네요. 진짜 뭐 이런 거 사람 사는 게 아니네. 우리 오사충이님의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만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 마차님 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 오늘 아까 마스크 색깔도 그렇고 다 핑크색으로 오늘 싹 뭐 하셨어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네. 저는 이번 주에 네. 엄마가 오셨다가 네. 한 2주 정도 제가 삼시세끼 챙겨드렸거든요. 네네. 그러고 내려가셨는데. 가셨어요? 응. 도저히 불편해서 너랑 못 살겠다. 어쩐지 표정이 밝더라. 스스로 내려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네. 광주에 있는 제 동생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엄마가 갈 때보다 상태가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놀랬다고. 제가 이제는 이런 마차랑 안 산다! 하면서 어머니가 붕업돼가지고 소리 정답. 질러! 하면서 막 힙합 주시면서 내려가셨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래서 엄마가 좀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네. 네, 2주 또 이제 다행이네. 삼시세끼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뭐든지 점점 이게 이제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좀 이 마차님한테 이게 좋은 기운을 내가 얻고 가야겠어요. 옆에서. 좋은 기운 좀 받으셨죠. 네. 기분하고 상관없이 계속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주 동안 도와주신 이마트 이모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거 아니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이거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은데 반찬 가게들이 대박 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또 빠만지 이제 2주째를 맞이하고 계신 우리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이 사는 야수입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엔 책 얘기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책은 어떻게 계속 읽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 예, 보고는 있는데 다 딱히 재미없는 것들이어서. 요즘에는 예. 뭐 이슈되는 예전에는 그래도 막 가끔씩 이렇게 교보문고를 뭐 책을 안 사더라도 그 들리는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주로 그 이제 베스트셀러 분위기 때문에. 말고 제 네. 관심 분야를 보다 보니까 네. 베스트셀러 책을 읽었으면 좀 같이 이야기하고 좀 공감할 게 있을 텐데 그게 없어서 그냥 저 혼자만 그냥 재밌는 걸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는 이제 예전처럼 막 무슨 뭐 어떤 막 책이 막 제 주변에도 이렇게 읽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나도 안 읽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좀 많이 활자를 읽은 적이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뉴스 기사 말고는 정말 활자 정말 읽어본 지 그런 너무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한 해 동안 이제 뭐 이제 크리스마스 며칠 안 남고 한 해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조금 좀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2020년 너가 찐이야. 요즘 그 찐이야라는 표현을 또 많이 쓰잖아요. 그 의미는 아세요? 오사중기님 혹시 그 찐이야 의미? 아 이게 무슨 노래죠 노래. 노래인데 또 트로트. 평상시에도 많이 뭐 짱이야 이런 뭐 거 비슷한 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느낌으로 해서 우리 때는 그랬죠. 캡이야. 그거하고는 좀 약간 우리 다른 때는 느낌이. 따봉! 우리 때는 캡이야. 따봉! 맞아. 짱이야, 캡이야, 뭐 따봉. 뭐, 근데 또 뭐였었죠? 하여튼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근데 또 찐이야도 있었고 한때는 또 이것도 있었잖아요. 쩔어! 쩔어! 이것도 근데 있었어요. 가장 최신 버전은 쌉입니다. 쌉. 쌉? 예. 요즘은 뭐 그 가능 불가능 쌉 가능, 아. 뭐 쌉 싫어, 아. 뭐 이렇게 맞아. 저번에 뭐, 예, 쌉이라. 사페서블인가 이런 표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네. 많이 씁니다. 맞아. 자, 그래서 오늘, 요 주제로 한번 2020년도를 한번 우리가 너가 찐이야로 해서 각자 생각하는 2020년도에 찐이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한번 정해볼까요? 순서를. 자. 인류가 개발한 순서구나. 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인류가 개발한 가장 마시고. 자, 최고의 시스템. 자, 공정한 시스템. 네, 공정한 시스템으로 최첨단 갑니다. 시스템입니다. 예. 자, 저는 2번입니다. 저는 4번입니다. 그러면 저는 1번입니다. 오케이. 오사충이 1번으로 하면 그 청취율 떨어지는데. 왜? 왜냐면 오사충이 것만 듣고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안 되네. 에이스 너무 빨리 쓰면 안 되네. 나 진짜 어쩔 아니지. 수가 없네. 그냥 어쩔 수가 없어. 나의 그 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이미지가 자, 애드립도 좋아요. 좋아질 거예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사충입니다. 지난번에 4번으로 했고 이번에 또 1번인데 연타로 또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바보 스토리를. 171회 네스 2020년 너가 찐이야 이렇게 주셨는데 뭐 뉴스나 개인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뉴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의 새날은 제가 107회에 들어왔었거든요. 1회에 우리 부모님은 콜라텍 사장. 맞아요. 네. 기억나요. 기억난다. 네, 네. 이걸로 시작을 해서 예. 저의 이 새날의 존재감은 156회 보라 이야기. 그걸 찍었지. 보라 이야기 후로 보라 씨 나는 아직도 괜찮아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챙겨드릴게요.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올해 정말 저한테도 되게 에피소드도 많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년 동안 저랑 이제 같이 해와서 아시겠지만 저도 가만히 좀 못 있는 스타일이잖아요. 뭔가를 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도 에피소드가 자꾸 생겨요. 생기는데 2월에 코로나라는 게 처음 이제 터졌다고 이제 뉴스에 살짝 나기 시작을 했어요. 올해. 코로나가 뭐야? 그러면서 그러고 막 코로나와 막 이렇게 막 농담도 하고 뭐 코비드다 바이러스다 뭐 확진자 예, 막 농담도 예. 막 나오고 그때까지 초창기만 네, 해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랬었죠. 저희는 더 무서운 게 이제 미국에 이제 독감 환자가 저희는 이제 미국하고 일을 좀 많이 하니까 그래서 웃기지 마라. 독감이 더 무섭다. 이번에 작년에 미국에서 15,000명 정도 죽었거든요. 막 이러면서 그냥 우리가 좀 조심하고 그러면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냥.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초호황을 누린 거예요, 제가 정말 돈 세는 맛에 이렇게 살았었어요. 맞아. 한참 그때 예. 그 외국에 유학 보내는 사람도 그리고 많았고 막 정말 이민도 하고 밤을 새고 일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렇게 4개월간 나름 이제 정말 이렇게 돈세는 직업에 살다가 갑자기 이제 2월부터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바뀌고 우리가 막 부동산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조그맣게 이렇게 뭐 투자다 이런 건 아닌데 뭐 투기를 하려고 저는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여하간 그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집 하나가 조금 있었는데 그걸 동생을 줬어요. 예. 예. 맞아요. 예. 동생을 주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무주택이 되고 저는 이제 이사를 가서 그냥 내 집 하고 살자 이 생각을 했는데 집사람이 엄청나게 그때 반대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냐? 저기 팔아버리고 야 그러지 말고 너 집값이 너 오를 것 같아? 말이 돼?
너 지금 요즘에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막 잘난 척을 했어요. 거의 올 초였나요? 그게? 네,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무슨 투기꾼이냐? 정부 정책에 좀 그렇게 하자. 내 동생이 언론사에 있어요. 완전 골수. 막 여기 저기 막 경찰, 막 공무원 다 골수 우야 막. 제가 좌로 살짝 간 거예요. 야, 그리고 나 누군지 알아? 나 새날 멤버야. 야, 이거 뭐. 야, 이거는 대박. 대단한 나 진짜 이걸로 스크롤빵 sus어요. 나 새날 멤버야. 이러면 안 되지. 정부 정책 왜다가 말만 하면 묻는 거야. 진짜 그랬다니까. 진짜. 그래갖고 야, 전세 기간도 많이 남고 했으니까 집값은 당연히 떨어진다. 우리 정부를 믿고 나 대통령 좋아하잖아. 막 그랬어요. 정말 또 막 나한테 막 난리를 치고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입을 딱 막고 제가 그랬어요. 와이프 입을 딱 막고 아무 말도 하지 마. 나 새날 멤버야. 그래서 굉장히 나는 그때 그랬었거든요. 야, 이제는 형수님께서 우리 새날까지 싫어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팔아가지고 새날이. 무슨 드라마 대사 같네. 입을 막고. 눈을 잠깐 감고 딱 뜨니까 전세가 8억이에요, 저희가. 전세가 8억. 그러니까 이게 부가 누구는 잘 산다, 누구는 못 산다 이게 아니라 저희 기준으로 그냥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나니까 옆에 아파트가 다 10억, 11억 다 이래요. 이제 10억은 그냥 어떤 분한테는 거부감 있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옆집도 10억, 여기 우리 집도 10억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약간 안양 인덕원 근처에 그죠? 네. 과천 넘어가니까 20억이 넘어요. 그러다가 제가 취득세를 또 12%로 3주택자는 올린대요. 거기다가 농특세니 뭐니 하니까 복비까지 합치니까 15% 내야 돼. 10억짜리 집 사는데 1억 5천 세금이에요. 집사람이 날 때리려고 새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 막 진짜 너무 괴로웠었어요. 그럼 형수님은 그런 거야? 뭐 새날 난 신의 한 수야. 그래서 둘이 왜 그래? 왜 그래 진짜.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3주택이가 대출도 안 돼요. 근데 개인 대출도 안 돼요. 막아놨어. 그러니까 내가 내 개인으로 돈을 빌려 수도 없어요. 현찰로 한 12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사를 가는. 그러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계산하면. 우리 또 세금 낼 거 다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세무조사를 맞았어요. 동생한테 집을 줬다고 해서 막바로 가족 간의 거래는 막바로 그냥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다 나오더라고요. 국세청에서 연락 왔어요? 예. 그렇게 내가 돼서 의심 피하려면 집을 날 주라 그랬잖아요. 가족 간에 걸린다니까. 내가 60년 할부로 갚는다니까 그걸 못 먹는 사람을. 그래갖고 그때 이러면서 이제 3월이 넘어가면서 마스크 대란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 조카가 이제 미국에 있는데 이걸 갖다 마스크를 보내줄까 하니까 얘는 겁이 나는 거예요. 이제 미국 애들은 마스크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5개인가 7개밖에 못 보낸대요. 그러니까 한 팩에 10개씩 있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걸 7개 나왔고 우체국을 딱 가니까 그거 갖고 오래. 가족관계 증명서. 그래서 나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누나가 다시 갔어요. 가서 7개를 딱 넣었는데 쫙 찢어보더니 이거 보라고. 진짜 7개밖에 못 보내는 거야. 10개씩 해서 70개 보내려고 했는데 그래갖고 개망신만 당하고 미국으로 이제 그거 보내고 왔어요. 근데 미국 사람한테 마스크를 보내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걸리는 거야? 예전에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가 되게 부족할 때 생산량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약국에서 배급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내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국내에서 수급 물량이 부족할 때. 우리나라에서 전쟁처럼 국내 수급 완전히 물량이 그렇게 부족할 됐었어요. 때 그때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일단은 그렇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뭐 애들 반반씩 출근시키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한테는 이 2020년에 코로나가 이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켓컬리 가서 죽도록 또 2달. 기억나네. 또 기억나네요. 근데 위험하다고 그랬잖아. 마켓컬리. 여기 한번 코로나 터질 것 같다. 그래서 난리 난다 근데 그랬거든. 코로나 대신에 화재가 났죠. 화재 준다고 코로나도 같이 나왔어요. 저기 쿠팡. 그래고 그래서 사람도 막 죽고 그랬잖아요. 물센터에서 맞아. 그러다가 또 저기 6월에서 7월 사이에는 친구가 저기 그 모니터 스마트보드 한다. 거기 가서 또 죽도록 또 그 100kg짜리. 그때 신천지까지 내가 배달도 하질 않나. 그러네. 한시도 거의 뭐 포레스트 컴프인데 모든 장면에 껴있네. 맞아. 모든 그 중요한 순간에 다 껴있어. 그러다가 이제 신천지에 내가 가서 이제 있을 줄 몰랐죠.
처음에는 교회라고 처음엔 얘기했다가 일단 그러다가 또 거기 갔다가 또 코로나 검사까지 받고 아니 그러다가 이제 이태원에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도 코로나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맞아. 그래서 콧구멍에 또 막대기 쑤시고 또 코로나 검사했죠. 그러네. 맞아. 예. 예. 그거 먹고 와이프가 또 체해가지고 맞아, 응급실 가고. 응급실 가고 아. 와이프도 콧구멍 쑤시고 나도 쑤시고 그 친구가 또 저기 미금역에 뭐 김치찌개집 오픈해서 또 거기서 또 설거지 또 한 달 또 죽도록 하고 그 다음엔 또 친구가 또 한신포차 오픈해서 또 한 달째 지금 설거지 한 푼도 돈 한 푼 못 받고 지금 걔는 이러고 있어요. 아, 올 한 해가 아주 야, 이러고 있는데 버라이티하네요. 이러고 돈은 못 받고 욕은 욕대로 먹고. 애는 이제 가서 저기 그 운동도 열심히 안 하고 이제 온라인 수업이란 게 생겨가지고 예. 그러니까 집에 같이 있으면서 내가 이제 참견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퇴근만 가서 반납하고 학기 때려쳤어요. 아 결국 그만뒀어요. 운동선수가 운동을 그만두는 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예. 슬픈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더니 미술도 때리신대 이제. 그러니까 막 이게 가정적으로도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몰래 티켓을 끊어서 야구를 보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주말에. 집에 있으면 안 되겠다. 야구가 꼭 좋아서만이 아니었고. 아니에요. 약간 좀 예. 다른 거에다가 좀 정신 좀 예. 집중하고 싶으시니까. 그래서 주말에 가끔 가다가 이리 씨한테 전화해갖고 네. 맥주 한잔 하고 그랬잖아. 그 이유가 그 이유였어. 전 날 보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피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이라도 보고 싶었다고 해야 그럴 때는. 뭐 일단 그러다가 일단은 뭐 그랬는데 다행히 또 제가 하는 일 중에 그 온라인 그 교육을 하는 일을 좀 제가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다행히 약간 뭐 대박은 아니고 약간 중박이 나고 이랬는데 제가 그 애한테 소개를 받아서 또 온라인 교육하는데 그 콜센터 가서 내가 2달 반을 일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내가 뭐 마켓 관리 가죠. 무슨 뭐 신천지 가서 뭐 했지. 뭐 또 이태원에 가갖고 이러지. 애 운동하는데 이러지. 한신포차 지금 뭐 이런 데다가 여러 가지 이제 각각의 거기에 다 걸리는 거 진짜 프레스트 간프 같이. 일단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에서 욕만 죽도록 먹는 거예요. 욕만. 아니 왜 되게 봤을 때 되게 열심히 사는 건데. 왜 근데 나는 응원 안 정말 이 해주시고. 가족 집 사주는 게 내 목표였거든요. 이 집을 사주고 내가 멋있게 떠나자. 어디로 떠나 뭐 출고할 거예요. 뭐 무슨 출가를 하던 내가 무슨 뭐 이혼을 하던 내가 진짜 혼자가 되던 반드시 이게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가지고 나는 자유인이 되자 그랬는데 집도 못 사주고 괜히 잘난 척하면서 나 새날 멤버라고 막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욕만 뒤지게 먹은 거지. 그 대사는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나 새날 멤버야. 이걸 어떤 사람한테 어떤 상황에 쓰는 게 적절한지는 우리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너무 이제 새날 멤버로 바로 하지 말고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의 멤버야로 좀 바꿔주세요. 새날에 혹시 누가 될까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또 요새 말이 꼬여가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래 집을 보러 갔는데 10억 5천만 원짜리가 3층인데 빛도 안 들어와. 햇빛이 안 들어온다고요? 햇빛이 안 들어요. 나무에 가리고 앞에 앞동에 가려가지고 이게 뭐예요? 근데 그게 10억이 넘는. 그러면 세금까지 합쳐서 내가 12억을 주고 들어가서 햇빛도 안 보이는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야, 여름에 냉방은 잘 되겠네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제가 한 3주 전에 집사람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진짜 미안하다, 진짜. 정말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다. 마당에 있는 집이 있댔다. 그래서 구해줘 홈즈를 봤어요. 뭐 마당에 있고 뭐 이런 거야. 그래, 파주 막 이런 데는 써더라. 그렇게 돼갖고 막 인터넷에서 찾아갖고 봤어요. 봐갖고 야 진짜 가자. 그래서 주말에 움직이기 싫대 자기. 가자 진짜 내가 자주 설거지 빨래 다 해놓고 진짜 차문 착 열고 이렇게 딱 앉혔어요. 앉히고 딱 갔더니 어딘 줄 알아? 광주. 경기도 광주. 어떻게 살아 거기? 거기가 뭐 공기는 좋은데 교통이 좀 불편해. 아니 교통을 떠나서 애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학교가 문제네. 예, 그럼 어른들이야 그냥 다닌다 쳐도 그러다 보니까 용인 수지가 있어요. 거기 더 비싸요. 수지가 한 8억 정도 주니까 산 꼴짝이에 살아. 맛집 있잖아. 간장게장집 지나서
누룽지탕 집 지나서 간장게장 먹고 누룽지 먹고 아니, 하면 되겠네. 아니 저기 와 진짜 빡세네. 와 거길 내. 근데 죽전을 알아보니까 죽전은 15억 이하로는 동굴에 사는 느낌 있잖아요. 그 벙커 뭐 그거에서 산을 깎아갖고 뒤에는 산을 깎아갖고 뒤에는 흙이 안 들어와. 그 햇빛이 안 들어와. 아, 그럼 오사충기님 차라리 그 우리 집 복층으로 이사 와요. 내가 전세 1억 8천인데 복층을 저 3억에 내가 싸게 줄게. 복층 방 2개. 7억 남날. 당신 죽을지도 몰라.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아, 그래갖고 내가 진짜 눈이 빨개지도록 맨날 그것만 찾은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가서 금요일날 가서 한신포차 가서 일하고 그 다음날 가서 김장하고 그 다음날 와갖고 집 보러 다니고 계속 그걸 이제 뭐 한 3주간 계속 했는데 정말 죽이는 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아주 좋은 집. 이거는 예. 와, 나 청와대인 줄 알았어. 청와대. 막 돌 이렇게 발을 이렇게 닿는 돌 탁탁탁 있고 뭐 저 그린그라스 쫙 이렇게 뭐 잔디 쫙 있고 파라솔 딱 있고. 근데 비싼데. 끝내주는 거야. 4억 5천. 괜찮 가격 4억 5천. 괜찮네. 혹시 귀신 나오는 집인가? 와, 그래갖고 막 했더니 내가 잘못 눌렀어. 충북 음성. 잘못 누른 거야. 야, 이게 저도 예전에 한참 집 많이 눌러봤는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올라가긴 올라갔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정말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게 막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정부 정책대로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서 뭐 제가 정부 정책을 반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잘 뭐 꼬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번에 내가 봤을 때는 그 집안에서 경제 주도권이 이제 형수님한테 완전 넘어갔죠. 저는 없어요. 이제 큰 결정하고 이런 거는 다 형수님이 결정하는 걸로 바뀌었죠.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한번 터지고 나면 바로 깨갱 되는 겁니다. 바로 시키는 그래서 대로. 그러니까 그 체제가 바뀌는 거 집안에서 체제가 아빠 시스템으로 돌아가다가 이제는 아빠는 이제 못 믿겠다. 그 시대를 보는 눈이 너무 이제 탁해졌다면서 엄마 주도권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요거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전세 2년을 더 쓸 수 있대요. 2년 by 2년으로 내가 네. 그 행사할 수 있다고. 근데 저는 행사도 못하는 게 집주인이 들어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2년 바 2년 하면 아이가 대학생이 되니까 그때 가서 저한테 내가 하도 미안해하고 무릎 꿇고 막 그러니까 갑자기 4년 후에 2년 바 2년 살고 4년 후에 그 마당에 있는 집에 가서 애 크면 저한테 뽑아주고 이렇게 삽시다. 나한테 또 그러는 거야. 아, 그래 갈라서자 그게 아닌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나는 딱 2년까지만 더 살아보고 그때 편하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이럴 줄 알았더니 네, 딱 그러는 거예요. 있으시네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저도 계속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죠. 이렇게 매물 나온 거 없나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문자가 하나 딱 왔어요. 문자가 하나 딱 왔는데 아니 문자랜다. 그 이메일이 와서 딱 봤더니 그 조두순 사건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커서 그 아빠가 너무 그 시달렸나 봐요.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사를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모금 운동을 했어요. 네,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새날에서 받은 출연료를 거기다 기부를 했지. 와. 근데 오늘 그 영수증이 영수증이 아니고 기부 증명서 같은 거 뭐 웃더라고. 범죄 무슨 뭐 해갖고 이렇게 해서 동영상도 오고 와가지고 전 2억인 줄 알았는데 3억 얼마 했더라고요. 네, 전체 모금액이 한 3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제가 예쁜 집으로 걔가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날에 받은 출연료로 그 의미 있게 썼던 진짜 최고다. 네,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예전에 이걸 모아서 이리씩 미국 보내주려고 제가 그러다가 코로나로 무슨 미국은 그래서 금을 샀어요. 제가 금. 언제 샀는지에 따라서 이게 그래서 또 지금 한 8돈 정도 샀거든요. 20 몇만 원 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정말 나이가 좀 들어서 집사람한테 보란 듯이 봐. 나도 이제 이렇게 골드바 있는 잘한다. 사람이야. 그래서 나름 이렇게 좀 그때 가서 나 새날 멤버란 거를 자랑하고 하려고 이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는 뭐 전세로 네, 전세로 가야죠. 거예요? 아니면 네, 뭐 결정해서 가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요, 결정을 했어요. 지금 뭐 한두 번 더 하다가 진짜
진짜 이혼할 것 같아요, 진짜. 전세 한 번 더 가는 걸로. 예, 그렇게 해서 저한테는 2020년 정말 말씀하셨듯이 뉴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저한테는 매달이 뉴스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매달이 뉴스였던 것 같고, 일단은 뭐 심각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나한테 다시 돌아가라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또 열심히 또 살 것 같아요. 예.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살 것 같고, 일단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크리스마스 잘 지내시고, 예.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숙연하게 마무리. 네, 네버엔딩 스토리. 자, 2020년 너가 찐이야. 네, 김일희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전 시간에도 우리 오사춘기 님도 이 자기의 삶을 좀 정리를 하셨어요. 2020년도에 있었던, 진짜 이거, 정말 짱이었던 것, 찐이었던 그런 에피소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송계 쪽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방송 관련된 거 하나 좀 한 10가지 정도를 한번 찐이라고 할 만한 소식을 준비했고, 내 개인사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한 2가지를 한번 정리했는데, 왜냐면 저도 코로나 때문에 뭐 한 게 없는 줄 알았어요. 뭐 한 게 없다. 올해는. 그래도 코로나 치고는 행사도 몇 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몇 번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매달 해야 되는 거. 매달 정신없이 해야 되는데 몇 번 한 거를 막 기억할 정도가 되면 안 되는데, 원래 우리가 생계가.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 그래도 나도 한번 뭔가 좀 정리해봐야겠다. 이게 너무 이렇게 2020년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어요라고 끝내기에는 이렇게 의미가 없었나? 2020년도. 그래서 좀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 정리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 오래간만에 한 4,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전성기 때 받았던 행사페이 200만 원짜리 행사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오. 2020년도에 야. 처음으로. 이거 오래간만에 아주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았고, 특히 이제 이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클라이언트 분께서 김일희 씨를 꼭 쓰고 싶다라는 아주 강력한. 혹시 채널 청취자?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전화를 저한테 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전화를 해서, 야, 내가 너 저기 소개했다. 알았지? 선생님 고맙습니다. 원래 보통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한 통의 전화도 없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거예요. 행사장에서 어디서 보신 거야, 그냥. 단순히. 근데 그래가지고 다른 행사할 때 이제 또 추천을 하시고 티를 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은 누굴까 하면서 어쨌든 그거가 그래도 올해 내가 행사 많이는 안 했지만, 야, 액수로는 정말 내가 그 시간당 페이로는 정말 괜찮게 한 건 했다, 올해. 그래서 또 좀 기분이 좋았던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생애 최초로 인기 연예인들만 한다라는 캐롤집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렇지. 글로벌 버전으로. 글로벌 버전 영어까지. 네. 산타형, 코로나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줄까 말까 선물까지 해서 이 3곡을 발매하고, 요거를 이제 혹시 또 외국에서 터질지도 모른다라는 강한 희망에 항상 데뷔해야지. 영어로도 다 불렀어요. 정말. 영어로도 불렀어요. 그래서 총 6곡을 냈어요, 캐롤을. 6곡을 냈기 때문에 이 캐롤집을 냈다라는 거 또 대단한 소식이었고, 그 다음에 이 앵콜킴 3집 앨범이 발매가 됐습니다. 이전에 총각김치를 먼저 발매했잖아요. 그래서 총각김치가 거의 1년 만에 나온 거였는데, 총각김치가 나오고 나서 진짜 그 캐롤은 한 달 만에 제가 이 6곡을 다 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준비한 거예요. 원래 낼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딱 영감이 와가지고 정말 그 연말에 미친 듯이 곡 작업만 했던 그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 총각김치가 이제 지금 제가 지금 개사 작업 중이거든요. 이제 깍두기송으로 조만간 나올 거예요. 원래 총각김치 가사는 담궈줘요 누나 김치, 이왕이면 총각김치, 누나 생각하며 밤새 버무려줘, 이런 노래인데 깍두기송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 청부 폭력송으로 나와 조만간. 담궈줘요 형님 김씨, 내 돈 띄어먹고 잘 먹고 잘 산대요. 이 노래가 나오고. 재밌다. 청부 폭력송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담궈줘요 형님 김씨, 이왕이면 공범까지 내 돈 띄어먹고 잘 먹고 잘 산대요. 그래서 이제 그 사기 피해 당한 피해자가 이 그 건달한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는 그런 청부 폭력송으로
최초로 이제 공개가 조만간 됩니다. 가사 다 썼어요. 법무부가 그 노래를 싫어하겠네. 아, 싫어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목은 이제 깍두기송으로 조만간 이제 나올 건데, 요것도 좀 기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번에 앨범들이 많이 나오면서 예전에, 이거는 심의를 넣어도, 무조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곡이 있었어요. 제 앵콜킴 2집 앨범, 잣 같은 사랑. 이거는, 심의를 넣어도 힘들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포기했던 건데 어차피 시민으로 갈 건데 그러니까 뭐 방송국 같은데 라디오에서는요 그냥 노래를 틀어주는 게 아니고 그 방송국을 다 찾아가야 돼요. MBC, KBS, SBS 다 찾아가서 내가 CD를 거갖고 가가지고 거기다 등록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날 잡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CBS, YTN, 뭐 MBC, KBS, SBS 각각의 방송국을 다 해, 따로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다 돌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 어차피 간 김에 이 잣 같은 사랑도 혹시 모른다 이거 혹시 그래도 그렇지. 이거 혹시 모른다 심의 통과될지도 그래서 딱 껴서 넣었는데 기뻐해 주십시오. KBS하고 MBC에서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야. 나 새날 멤버야. 근데 이제 뭐냐면 이 제목만 갖고는 떨어질 수 있었지만은 이 가사 내용을 보니 이거는 뭐 충분히 잣을 까는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된 것 같고 SBS만 이제 보니까 그 제목에서부터 원래 이게 진한 글씨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회색 글씨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욕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 제목 치는데도 AI가 바로 그냥 욕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걸 SBS에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들이나 잘하지. 이 심의를 통과를 했다라는 거 여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었습니다. 요번에 제가 그 기자분 단독 인터뷰를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LTE 뉴스 강성범 선배랑 할 때는 우리 기자 인터뷰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앵콜킴을 자체로 나를 인터뷰하고 싶다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날 봤는데 그 이메일로 딱 온 거예요. 그 YTN 어떤 기자분이 쓴 거예요. 그 유튜브로 산타 형 잘 들었습니다. 캐롤 관련해서 인터뷰 좀 하고 싶은데요. 딱 온 거. 그래서 보통 메일이 내가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시더라고. 이렇게 빨리 전화를 자기가 엔터 누르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바로 시간 잡으시죠.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날 나올 건데 이제 캐롤 특집을 해가지고 제 앞타임에 또 누구 나오냐. 그러니까 여러 명을 해가지고 이제 캐롤 특집을 할 거래요. 그래서 제 앞타임에는 이제 이루마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루마와 앵콜킴이 이제 피아니스트 말씀하시는 유명하신 분 그런 분들 나오는 거에 이제 앵콜킴 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피아니스트 참 하는데 뒤에 잣 같은 사람 막 잣 같은 사랑은 저기 2집이고 저는 캐롤송. 캐롤송. 크리스마스. 산타요. 크리스마스가 왜 이래? 요런 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이루마와 동급 된 거 아닙니까? 잠깐이라도 뭐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제가 이제 부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독립을 해서 30평짜리 빌라에 복층 있는 부럽다. 우리 오사춘기님이 그렇게 힘들게 비싸게 구하러 다니시는 거 저는 싸게 1억 8천에 잘 어떻게 구해가지고 지금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사 간 지가 제가 9월 달인가 이사 간 것 같거든요.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엄청 많이 좀 바뀐 거네 분위기가. 전세 구하기도 어려지고. 자, 이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있었습니다. 올해 공중파 라디오에 이제 제가 고정으로 하나 들어갔어요. 3사 중에 괜찮은 라디오 프로그램 하나에. 밝히면 안 돼요? 예? 밝히면 안 돼요? 왜냐면은 또 나 새날 멤버야. 음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PD가 또 신의 한 수 멤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공중파 라디오에 지금 고정이 들어갔다. 여기 소식이 있고. 그리고 제가 크게 맡은 거 중에는 이제 시장을 활성화하는 행사 이제 좀 전체 예산이 이제 한 1,800만 원짜리를 제가 그걸 따가지고 전체 운영을 해서 잘 마무리했던 행사. 이건 시장을 맡아서 한 건 처음이었는데 어쨌든 잘 끝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올해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하나의 성과였다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수적인 거로는 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지만 최초로 청바지 사가지고 눈탱이 맞아갖고 청바지 물타기 그렇지. 최초로 청바지 물타기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요런 일들이 제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었습니다라고 느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를 저는 이제 제가 차를 보면 내 차를 보면 항상 날 보는 것 같아. 제가 이제 그 소나타 하이브리드 타잖아요. 초창기 모델. 그래서 힘이 없어요? 힘이 없이. 근데 두 개의 심장으로 항상 살아. 보면 하이브리드가 엔진하고 전기로 같이 하잖아요. 저도 앵콜킴과 김일이가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내 안에서. 그리고 내 차가 주변에 상처가 많아요. 막 기스도 많이 났고 상처가 많고 게다가 이제 오늘 그래서 내가 요즘에 최근에 운전을 하는데 이게 우리 한번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차에 대해서 막 뭐 얘기하면 차가 갑자기 막 고장이 난다거나 뭐 이상해진다 뭐 이런 거 한 것처럼 요즘에 차에 대해서 내가 조금 그 다른 차들 뭐 어떤가 잠깐 이렇게 사이트 가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차가 질투를 하는지 뭐가 안 좋아져요 어디가. 그래갖고 요즘 변속이 잘 안 되더라고 얘가. 약간 이제 변덕을 부리더라고. 변속기에서 원래는 이게 이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 거지만 이게 기아가 딱 물리는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아가 안 물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있어요. 뭔가 헐렁헐렁한 느낌. 갖고 뭔가 RPM만 막 올라가고 이거 차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것도 갑자기 또 연말에 이거 큰 돈 나가면 안 돼.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저 느끼죠. 민감하죠. 그래서 근데 그런 이야기를 차가 못 듣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미 증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야 이거는 빨리 고쳐야겠다. 이거 왜냐면 겁나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제 약간 남들 다 달리는데 RPM만 팍 올라가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요즘 급발진 혹시 될까봐 내가 남한테 또 피해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기 가서 이제 센터 가갖고 이제 의뢰를 했죠. 막 알아봐서 변속기를 아예 통으로 교체를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일 정말로 심각한 건데. 제일 싸게 먹히는 게 미션 오일 갈고 끝나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갔는데 다행히도 우리 기사님이 이제 다 한번 보시더니 주행도 다 해보고 나시더니 미션 오일만 갈고 한번 해도 될 것 같다는 거. 다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오일 싹 갈고 했더니 차가 이제 딱 그 기아가 딱 물리는 느낌 있죠. 다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새 인생을 차가 생겼다. 한 말씀드리고 자 이제 2020년도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10대 뉴스를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 뉴스가 찐이었다 하는 거. 일단은 10위부터 제가 가드릴게요. 10위부터. 10위는 양준일 열풍. 그게 올해였어요? 올해예요.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계속 올 초였어. 가나다라 마가사 슈가맨 사랑한다는 뜻이 뭐예요 그 양반? 그 양반 그냥 요즘 좀 조용히 계세요. 그죠? 근데 팬덤이 엄청 진해. 근데 왜 그러냐면 이분이 원래 인기가 장난이 아니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슈가맨 때문에 양준의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뭐 뉴스룸도 나오고 뭐 콘서트 한다고 그러고 뭐 CF 찍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요즘에 내가 조금 주춤한 이유가 내가 봤을 그 이후에 미스터 트롯이 나왔단 말이에요. 미스터 트롯이 다 덮어버린 거예요. 모든 인기를. 심지어 앵콜킴의 인기마저 덮어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준일 씨가 그 슈가맨에 나오려고 어디 무슨 레스토랑에서 일을 했는데 그거를 일을 안 하면 렌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물어주겠다. 맞아. 그렇게 해서 그 정도로 극빈했었나 봐요. 근데 완전히 뜬 거래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슈가맨 나오는 가수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조금 예전보다 살도 좀 찌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왜냐면 한 10년, 20년 만에 방송 나오니까. 근데 양준일 씨가 그 열풍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아직도 연예인 같은 외모를 갖고 있었다라는 게 그리고 그 춤을 50이 넘은 나이에도 그 춤이 나오고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준일 열풍이 한번 불었었다라는 게 2020년 연예계에도 대단했었고 그 다음에 9위 이건 제가 어디 뭐 뉴스 보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나름대로 오늘 집에서 정리한 거예요 다. 9위는 가짜 사나이 이근 열풍. 진짜 조용해졌네. 인성 문제 있어?
완전히 이거. 확 가버렸죠. 한 방에. 예. 막 한때 막 광고 휩쓸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이근 씨가 이제 무슨 뭐 비투 논란부터 해가지고 뭐 성희롱 논란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근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또 가짜 사나이 멤버들 안에서도 뭐 무슨 사건이 자꾸 얽히면서 이 가짜 사나이 자체가 열풍이 확 식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근의 열풍 대단했지만 이것도 한 방에 식는 것까지 2020년도에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9위를 뽑아봤고요. 8위는 이것도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금도 옛날 사건처럼 느껴지겠지만 김건모 씨 사건이 있어요. 김건모 아직 그래서 결혼 못했죠. 결혼식 아니 혼인 신고를 했는데 식을 안 올렸죠. 그러니까 못했죠. 혼인 신고만 하고. 올해 일어난 너무 일이구나. 안타깝다. 그게. 네. 그게 원래는 그 광고도 많이 원래 콘서트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예. 그때 콘서트도 엄청 많이 잡혀 있고 막 했었는데 그때 그 미투 논란 나고 나서 다 하차하고 콘서트 다 취소되고 지금 뭐 방송도 거의 안 하고 좀 조용히 계시고 있죠. 자, 그래서 8위에 돼 있었고 7위가 홍진영 논문 표절 후폭풍. 그건 못했더라. 그래서 그 이제 사람은.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홍진영 씨도 제가 알기로도 행사 굉장히 많이 뛰는 분이에요. 페이도 세고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1,500, 페이가. 1,500. 예. 1,000에서 1,500이란 말이에요. 대충 아는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 행사가 많아요. 게다가 광고하지, TV 하지. 그래서 진짜 뭐 이미지로 노래로 뭐 버는 돈도 어마어마했는데 사실은 이제 홍진영 씨한테 이 뭐 대학교 논문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러게. 왜냐면 예. 교수할 것도 아니고 예. 뭐 우리가 가수 노래 듣는데 야 저 사람 박사가 있기 때문에 노래 잘할 거야 뭐 이러진 않잖아요. 박사 받은 가수래 막 이러면서 우리가 노래 듣지 않으니까 이 박사 말고는 딱히 박사라는 그 명칭이 메리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홍진영 씨는 사실은 이거보다도 그냥 그 자체로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고 노래 히트곡으로 좋아했는데 이걸 대처하는 게 이제 너무 그냥 반납할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방송 또 나오고. 그래서 예. 이제 그래서 거기서 역풍이 엄청 분 거예요. 아니 박사학위를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줬다가 뭐 싫으면 다시 반납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또 노력한 애들도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리고 학교로 또 열받은 거야. 그렇죠. 학교에서는 어. 인정했잖아 표절이라고. 야 우리 학교 박사 논문이 이렇게 그냥 나 안 받을래요 할 정도 이런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서 학교들을 열받고 팬들을 열받고. 근데 너무 욕심을 부린 게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광주에 있는 학교라서 좀 알거든요. 네. 광주대학교? 광주 조선대학교. 조선대. 홍진영 원래 아버지가 거기 교수인가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학교에. 그 학교의 그 학과 교수야. 그러니까 또 말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거예요. 옆에 그러면은- 교수가 한 번도 못 봤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미운털을 예. 박힐만 하네. 그럼 너무 뻔하지. 그래서 지금 이미지가 날아가니까 지금 뭐 어차피 행사도 없지만 방송에서도 지금 조심스러워하는 거예요. 홍진영이라는 사람을 출연시키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 그래서 야 이거 보면서 진짜 야 이거 사람이 한참 잘 될 때 항상 뭐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다시 좀 그런 교훈을 또 줬던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있었던 거 중에 이제 우리 피카츄 말고 이제 카피추라고 해요. 카피추. 추대 없이. 예. 추대엽 씨가 원래는 근데 우리 앵콜킴의 롤 모델입니다. 우리 앵콜킴이 가야 길 길. 왜냐면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연남동에 이제 아는 형이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야 이리야. 왜 형 그랬더니 야 너 제가 앨범 냈다고 하니까 격려해 주려고 우리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 야 카피추도 맨날 돈 없다고 와가지고 연남동에서 형 어떡하냐고 뭐 먹고 사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거기 딱 갑자기 카피추로 빵 터지면서 뭐 광고부터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찍은 거예요. 카피추가 본격적으로 뜨게 된 계기가 유병재 씨. 맞아요. 때문이죠. 유병재 예. 채널 나가가지고 누구예요? 유병재 씨를 몰라요? 아니 카피추가 카피추라고 약간 그 생략하시죠. 노래 특이하게 연예인이에요? 부르는 설명하기에는 지금 남은 뉴스가 너무 예. 많아요. 오케이. 하나 불러줄게. 노래 하나 불러줄게. 불러줘. 달려라 한이는 알죠? 달려라 한이 카피추는 약간 카페 해가지고 달려있는 한이 이런 거 불러주고 난 있잖아 넌 없잖아 달려있는 그 한이 노래 그런 거예요? 한이 요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이 재밌어 해가지고 무슨 뭐 상어 가족도 뭐 약간 가사 바꿔갖고 재밌게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인기를 끌었고요. 자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방탄소년단
뭐 비틀즈에 비교될 정도의 방탄소년단이 지금 몇 위예요? 5위입니다. 야 아미 공격하세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4위 테스요 세상이 왜 이래 나우라 씨의 존재감 과시 2020년도에 비대면 콘서트였지만 전세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했던 사건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3위는 뭐였냐면 유튜브 전성시대가 됐다. 우차사가 없어지고 개그맨들이 다 개콘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힘들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 유튜브 쪽에 강자로 등극하는 개그맨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최근에 김대희 씨가 꼰대이 봤습니까? 예, 맞아요. 그 조회수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개그맨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자기의 색깔을 그냥 다 적응하고 있는 가운데 예, 예. 김일이만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도 같이 곁들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북해 전성시대. 이 북해라는 말도 저도 몰랐거든요. 북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들고 있는 그 꽃. 그 말고 요즘에 북해 하더라고. 계속 여기 가도 북해 저기 가도 북해 자꾸 얘기가 나와서 뭔가 했더니 이게 이제 부캐릭터. 서브 캐릭터. 서브 캐릭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김신영 씨가 무슨 무슨 이모로 해가지고 다비 이모. 해갖고 예. 뭐 주라 이렇게 내 왜 다 성공하고, 알고 있지? 성공하고 뭐 유재석 씨도 뭐 이번에 무슨 뭐 팀 만들어가지고 예. 그죠? 뭐 이런 게 이제 자기 부 캐릭터들이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로 치면 우리 앵콜킴 같은 거죠. 부 캐릭터. 그렇죠. 예. 하지만 유일하게 다 부 캐릭터가 성공했는데 앵콜킴만 좀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 안타까운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가장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역시 2020년 트로트 전성시대. 이걸 얘기 안 할 수. 나 코로나 나올 줄 알았다. 그거는 이제 뭐 다 아는 거지. 사회 문제니까. 예. 왜냐하면 내가 요즘에 보면서 야, 임영웅 씨나 어제 또 우리 김호중 씨 회사 대표가 개그맨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대표가 개그맨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가 좀 흘러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김호중 씨가 이제 얼마 벌었냐? 정산됐을 때 얼마 벌었냐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입이 쩍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에일리언으로 변하는 줄 놀라가지고 하면서 세 자릿수야, 세 자릿수? 근데 500만 원도 안 갖고 막 그랬다고 했는데. 예전 사건인데 이번에 정산된 게 보니까 근데 그 정도면은 김호중 씨도 그 정도고 이번에 왜냐면 그 앨범도 엄청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광고를 또 엄청 찍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광고 이렇게 많이 찍었다고 해서 내가 찍을 걸 임영웅이 찍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원빈이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을 거다. 그러니까 그 급들 있죠. 뭐 자동차 광고하는 사람들이라던가 뭐 원빈이나 이병헌이나 뭐 장동건의 이런 과들이 조금 광고 수익에 조금 타격이 왔겠다. 임영웅 때문에. 왜냐하면 뭐 정수기부터 싹 쓸어버렸단 아니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누가 차를 사는데 네. 모델을 보고 사 광고 모델을 보고 사 했는데 그 차가 엄청 팔렸다며. 왜냐면 충성도가 깜짝 장난이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임영웅 정도 되니까 뭐냐면 그 트로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 60대 그죠. 분인데 완전히 이미 이분들이 약간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사회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굴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애가 모델이야 사줘야지 하는데 소비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광고주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앵콜킴도 시작은 트로트였는데 트로트 전성 시대를 나만 또 싹 비켜가고 있다. 해당 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 나랑 관련된 게 많은데 이렇게 핫한 것들이 나만 잘 피해갔다. 올해 역시 개그의 최고봉은 자기 비하 개그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안타깝게 또 슬프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이야기는 주제는 너가 찐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우리 방금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일희 씨가 트로트 이야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 방송을 트로트를 안 좋아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생각을 했었고 요즘 보니까 공중파에서도 그 트로트 경연을 또 다 하고 있더라고. KBS하고 MBC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네, 너무 많이 거야. 요즘에는. 근데 엄마가 이제 2주 동안 계셨잖아요. 2주 동안 진짜 혁파 다 봤어. 뽕숭아 학당도 다 보고 사랑의 콜센터에 다 보니까 뽕숭아 학당도 그 경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애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 멤버들이. 예능을 하는 거예요. 예능을 하는데 엄마가 쟤는 뭐야? 물어보면 엄마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쟤는 이렇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막 하는데 그 6명, 7명?
그 사람들이 스토리가 각자 다 있는데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스타성이 있는 거예요. 노래도 너무 잘하고 보다 보니까 왜 인기가 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 이제. 그 앵콜 킴은 왜 인기가 없는지 이해가 이해가 가더라고. 제가 돈을 왜 못 버는지, 제가 집을 왜 못 사는지 이해가 가세요? 아니 그래서 이모들도 그렇고 막 얘가 애들이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의 이야기들이 되게 막 각자 슬프기도 하고 막 짠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엄마들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엄마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지금 슬픈 스토리를 40년간 만들어 놨어요. 뜨기만 하면 돼. 40년짜리 아주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를 만들어 놨어. 마감성부터 시작. 성공만 하면 돼. 그쵸? 마감부터 시작하면 이름만 들어도 눈물 흘리고 시작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생에 사람마다 다 굴곡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저렇게 뜰 거라고 생각을 안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김일희 씨도 언젠가는 떠야 될 텐데 이게 왜 그게 안 오느냐. 누군가 사람마다 베스트가 오는데. 아니 내가 왜냐면은 그 처음에 미스 트롯이 이렇게 잘 될지 몰랐잖아요. 나는 트로트 여자 가수가 거기 나간다는 거여서 야 이거 되게 좋은 기회다 했었는데 방송국이 어디야? TV조선이라는 거야. TV조선이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예능을 성공한 적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TV조선이. 역사도 근데 짧고. 이게 막 한 사람의 막 인생을 바꾸고 막 이건 진짜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남자 트롯은 내가 또 왜 그러냐면 여자 트롯은 재밌을 것 같은데 남자 트롯 재밌겠어? 했는데 더 대박이 나. 더 대박이 난 이유가 엄마도 그렇고 이모들도 다 뭐라 그러냐면 각각 하는 말이야. 여자애들 나오는 여자 트롯 꼴 보기 싫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진짜. 그래서 지금 미스트롯 2 하잖아요. 자기는 안 볼 거래. 근데 30% 나와요 지금 미스터롯 2도.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단호하더라고. 난 안 봐. 이렇게. 그래서 이게 확고하구나 확실하구나. 그게 시장층이 아마 있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팬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하시나? 근데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 소비층은 여성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내 시간과 돈을 쓰는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층은 여성들이지 남성 팬들은 그렇게까지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한 2주 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나도 그러면 유튜브에 대한 컨셉을 한번 잡아볼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전자마차. 쇼핑 아이템, 전자마차 좋은데? 이런 거를, 근데 마차인 거를 안 하고 해야지. 마차인 척, 아닌 척 해야 되니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 하나하나 그 스토리가 다 있는데, 이 인생 굴곡이라는 게, 꼬마도 있잖아요. 네. 이름이 뭐더라? 정동원. 근데 얘는 그 경연대회를 하는 동안에 애가 엄청 키가 큰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요만했는데 지금 막 완전히 어른처럼 컸어.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누구는 40에 오고 누구는 저렇게 일찍 오고 이런 것들이 사이클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제 사주로 보잖아요. 처음에. 네, 맞아요. 근데 나는 이제 사주 시장은 너무 팽창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사주를 보겠어. 내가 그렇게 종교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갑자기 해봤지만. 요 얘기에서 갑자기 또 종교로 빠지는 거야. 왜냐면 내가 이제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역시 대단하신 분이네. 컨텐츠를 이제 본 거죠. 어떤 거를 뭐를 하면 좋을까. 마차임을 숨기고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그러면 나는 이번에 점성술을 해야겠다. 처음에 이제 컨셉을 타로 잡아볼까? 잠깐만. 점성술을 이렇게 별 보고 하는 거 아니야? 별 보고 하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해민스님 느낌 나는데요 지금. 해맨스민처럼만 해도 성공한 거잖아. 그 정도만 해도. 근데 해맨스님으로. 해맨스. 아니 그래서 이 사실은 점성술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편하게 별자리 점 이런 거는 보잖아요. 근데 내가 매번 앱을 깔아놓고 내일의 운세 같은 거를 보는 앱이 있었어요. 아스트롤로지존이라고. astrologyzone.com 들어가면은 아마 제가 몇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거든요. 되게 근데 유명한 사이트라고 들었어요. 유명해요. 네. 그러니까 각 패션 잡지, 각 나라 패션 잡지의 점성학 별자리 운세 번역은 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점성학에서 쓰는 언어는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점성술을 보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주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뭐 명리학 뭐 막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점성술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사주를 보면은 어느 집은 맞고 어느 집은 틀리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통계로 사실 나와 있는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근데 기본 매뉴얼은 있어요. 내가 자꾸 보다 보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화해하는 거 딱 하나예요.
얼마 전부터 점을 엄청 본 거예요. 아, 머리 복잡하니까 이제. 집사람이. 근데 다 똑같은 소리를 하더래요. 뭐? 당신 내년부터 3년간 무조건 대박이 난대. 빨리 옆에 있어요. 한다는 아, 거예요. 누가요? 다 형님이? 모든 사람들이 네. 누가 그러니까 점을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이 오사춘기님이. 오사춘기님이 너는 나무고 남편은 불이다. 남편이 네 나무 다 태워먹고 산다. 뭐 누구는 뭐 여러 가지 나쁜 소리도 하지만 공통적인 얘기가 내년부터 3년간 작살이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좋다는 거예요. 예, 좋다는 거. 근데 그때 이제 미국에서 계약서가 하나 왔어요. 이번에 정말 이 일주일 제가 뭐 동안 도와드릴 거 없나요? 계약서가 왔는데 제가 점성술 보기엔 찍어 괜찮은 것 죽겠다. 같아. 아, 이게 좋아, 좋아. 좋아 보네. 그래서 새날은 꾸준히 나오실 거죠? 나 새날 출연. 나 새날 멤버야. 잠깐만, 새날 계약서 다 있어요. 만약에 꾸준히 안 나올 시 위약금 1000배랑 뭐 하는 걸로 계약서 써야 될 것 같아. 노동을 한다. 네. 아, 좋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점성술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막 찾아봤더니 이게 1985년도에 네이처지에 논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85년도 네이처지를 뒤졌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점성술로 보면은 점성학으로 따지면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성향이고 앞으로 인생이 이러한데 이 사람한테 본인의 성격이 정말 이러하냐, 본인이 이렇게 겪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신뢰도가 30%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나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그 막 수천 년간 이어온 점성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을 보면서 점을 쳐왔다고. 그걸로 국군 성세를 다 점을 치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 믿을 수가 없는 거냐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이게 점성술의 신빙성이나 사주의 신빙성이나 통계적으로 그렇게 다를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유튜브 때문에 사람들이 점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영상 통화로 보거나 전화로 보거나 이걸 많이 하더라고요. 아, 요즘은 또 그렇게 발전했어요. 줌으로도 와, 하고 막 그러는 신기하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 타로를 배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다는 거야. 미국 안에서도. 타로에 대해서. 근데 저는 타로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타로는 내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카드가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카드를. 예,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면은 해석을 하는 것도 다 각기 다르다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거지 그 그림이 상징하는 바는 규칙으로 정해져 규칙이 있어요. 있다고?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타로를 하는 게 너무나 많이 퍼져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 타로 보는 사람들의 똑같은 그 이미지가 싫었어. 나는 그건 아니다. 나는 그렇게는 안 유리구슬 가고 있겠다 이겠죠. 나는 무조건 이거는 학문적으로 격파하는 걸 하겠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격파. 아니 무슨 그런 걸 학문적으로 격파를 아니요, 해. 그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타로 같은 경우도 제일 힘든 고비가 뭐냐면 수비학이에요. 그래, 내가 수비한 그러니까 이야기야. 수비학의 고비를 못 넘으면 타로를 힘들어해서 다 포기하고. 내가 맨 처음에 수비학을 알게 된 게 이제 나 수비학 하고 싶어라고 이제 프랑스에 있을 때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프랑스에서 그런 걸 많이 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제 뉴메롤로지라는 책을 사다 준 거야. 그럼 너 이걸로 해봐. 그래가지고 그 책을 처음에 보고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야.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점 막 같이? 하는데, 이름점. 근데 하다 보니까 이름점 같은 거야 이게. 조수진인데도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의 뭐 마스터 넘버, 소울 넘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넘버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만약에 1985년 10월 26일생이야. 그러면 1985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10월이니까 국민학교 또 6학년 때 많이 해봤는데 1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6 이렇게 8자리를 각각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숫자를 소울 넘버라고 하는 거야. 근데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 우리 짝하고 막 그런 거 했었잖아. 1번 지우고 내가 이거를- 그래서 3번 뭐 지우고 몸무게라도 빼든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한데 생년월일 다 더하고 끝나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각자 이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같은 숫자의 사람들을 그룹핑을 해. 이 사람이 성향이 비슷한가? 근데 완전히 비슷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그 안에서 이 사람한테는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고 이게 사실은 이거를 수비학적으로 분류를 해보니까 그렇지 어느 누구나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도 비슷한 점이 사람 공통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따지니까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차님을 보니까 지금 누가 떠올랐어 지금. 뭐 누구? 빵상 아줌마. 빵상 아줌마가 갑자기 스쳐 지나갔어 지금. 아니 내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될까봐 내가 말했잖아. 나는 그래서 탈원은 안 하겠다. 탈원 안 하고 이거는 무조건 내가 이걸 학문적으로 독파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그게 거야. 뭐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전공이 있던데. 아니 옥스퍼드에는 수비학 하는 그 대학원에 그 그룹이 있대. 스터디가 있대.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전공이 있어. 한문학 말고 그 뭐죠? 점성학이랑 그게 있다고 아니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명리. 그냥 대학교 가면 그거 하면 그 전문인 명리학 거래. 하는 거는 있어요. 아니 명리학이 아니라 예. 예를 들어 국어 교육학과 가면 국어 선생님 하듯이 그 있다고 설마 했는데- 철학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야? 무슨 거니? 아닌데? 철학과 큰일 날 사람이네. 농담이지. 농담하는 거죠. 아니 진짜로 그 3년간 이 형님 대박 날 사람이네. 아니 이거 형, 저 미국에서 스탠드 코미디로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아니 미국에서 스탠드 코미디. 그런 과를 가면 아니 한문학과인가 뭐 어디를 가면 그래서 집사람이 그랬다니까 이거 가면 뭐 하냐 이거 뭐 되는 거야 그랬더니 사주풀이한다고. 그런 거 한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과도 있구나. 나도 그걸 배워보고 싶었는데 이게 통계학적으로 안 되고 무슨 자꾸 신내림 받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안 한 거야. 근데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소울 넘버 가지고는 나의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넘버의 사람은 이런 성향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 더 원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말고 이제 수비학이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연도는 이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이 연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도 카드라고 하는 거거든.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예언이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생년 빼고 월 1. 아까 말했던 10월 26일 같은 거 경우에는 1026을 더해. 그리고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2020을 따로 더해. 그럼 2020은 사실 0이 2개니까 4잖아. 4에다가 1026을 더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숫자가 이제 연도 카드의 숫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숫자가 막 무한대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숫자에 같은 숫자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면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게 더한 그 월 1의 숫자가 똑같으면은 계속해서 굴레가 똑같이 굴러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게 내가 너랑 나랑 사주 일자가 똑같으면은 인생이 똑같은 거야? 라는 물음하고 똑같은 질문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또 해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사주명리학에서도 12간지 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12간지 똑같은 용띠라고 해서 모든 용띠가 같은 띠 용이 아니라 60년을 주기로 5개의 다른 용이 있는 거예요. 뱀띠도 5개의 뱀띠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60년을 주기로 그렇게 60년을 한 단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비학에서의 그 특정한 숫자도 그 주기가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태양의 나이, 뭐 태양의 계절, 뭐 이런 걸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태양 계절에 따라서 그 계절의 그 숫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게 대체시키죠. 태양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래가지고 모든 차트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모든 차트를 다 보다가 빵상 아줌마가 된 거예요. 빵상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머리 아프니까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하다 빵상 보니까 하면서. 그렇게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로에 대한 의문점이 생긴 게 이거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읽게 되는 그 상황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타로는 그 상대방 이야기에서 이 스토리를 다시 재구성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내가 아까 계속 그랬잖아요. 나는 이거는 학문으로 격파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많은 사람의 생년월일을 수집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사람들의 사찰 아닙니까? 개인 사찰 아닙니까? 개인정보 유출 조심해야겠네. 이거 뭔가. 같은 숫자가 나온 사람들의 인생의 굴곡이 비슷한지를 알고 싶은 거야. 정말로 그렇다면은 내가 이 수비학을 믿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검증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엑셀에다가 사람을 분류하기 시작했어. 엑셀 시트 1번에다가 정치인을 넣고 2번에다 가족을 넣고 3번째에 지인을 넣고 4번째에 싫은 사람들을 넣었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인생 패턴은 정말로 안 좋게 지나가는가 막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엔 이제 내 월 일하고 이제 2020년, 2021년 막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넣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하고 똑같은 거야.
문재인, 김어준 내가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줄을 서나. 그래서 아니 그렇게 근데 그 코로나가 다른 증상으로도 이렇게 발전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난 환청이라던가 환상이라던가 뭐 예전에 마차님 저한테 전화가 처음 왔을 때 시사를 나가라는 거야 나보고. 난 네스 나가겠다 그랬더니 시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게? 내가 시사가 어울려요? 그러니까 뭔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마차님도.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신뢰성이 안 가긴 그래, 한데 어떻게 저 본능이. 결과가 네.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검증 과정이죠. 네. 내가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이 카드를 알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왜냐면 난 그냥 지금 이대로 좋은데 내년에 안 좋다고 하면 싫을 것 같아가지고 계속 안 그치.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그러면은 월일에 더한 숫자가 만약에 5라고 치면은 2020년은 똑같이 4니까 그 2021년은 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넘어가는 해가 숫자가 똑같으면 그럼 굴레가 똑같이 굴러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자 없잖아. 그럴 때 뭐냐 내가 원하는 숫자를 써서 플러스 1을 해서 이렇게 부적처럼 다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이래서 부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2가 필요해 그럼 플러스 2 써주고 이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 알아낸 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럼 그 굴곡을 그래프로 만들 수 있는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1990년부터 2025년까지 그 숫자를 쫙 나열을 시켰어. 근데 패턴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왔던 숫자가 나이 들어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숫자가 막 마구잡이로 나오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었던 해에 그 카드가 특정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를 봤을 때 그럼 그 카드가 몇 년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 그 해에 또 힘들었나? 그런 생각을 막 해봤거든. 이제 여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막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마차님 좀만 참으세요. 백신 나온다니까 좀만 힘내세요. 아니, 치료제는 벌써 나왔어요. 지금 내가 약간 그런 정성하게 논문에서 30% 신뢰성에서 여기서 약간 이제 좀 삐끗했고 수비학을 하다 보니까 물론 내가 이게 깊이 들어가면 또 모르겠어. 근데 지금까지의 패턴으로 봐서는 일단은 이걸 믿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그러니까 마차님이 언급 안 한 분야가 하나 있는데 그 애니어그램이라고 들어봤죠. 성당에서 많이 하던데.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이 그러니까 역사가 가장 길고 내용이 제일 풍부해요. 그래서 마차님이 만약에 그 점성학에 대해서 여러 갈래로 공부를 해봤다면 애니어그램 공부하면 딱 맞을 겁니다. 유형 분류를 하는 어떤 규칙에 대한 건데 그게 역사가 점성술만큼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점성술에 대한 것, 현대과학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개발돼가지고 그 웬만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연구소들이 있을 만큼 되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분야예요. 저는 다음 시간에 애니어그램을 공부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171의 네버엔딩 스토리 네 번째 시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실 때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지난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한 에피소드씩 이렇게 먼저 듣고 잘라서 듣는데 그래도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비슷한 시기에 들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게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는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사실 좀 납득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그 성당을 다녀다 보니까 그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억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코로나가 아닌 2019년 크리스마스를 생각해도 예전처럼 뭐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게 여기를 가도 캐롤이 나오고 저기를 가도 캐롤이 나오고 그런 그건 없었죠. 굉장히 서서 이게 오래 시고 갔었으니까. 예, 예. 예.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MBC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그 MBC 방송국 전체가 이제 뭐 예능 프로그램 다 예능 쉬고. 프로그램 중단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 전주에 그 유재석 씨가 하는 그 놀면 뭐하니 거기에 그러니까 겨울송 구출 작정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겨울 하면 생각나는 노래 이제 요걸 다시 한번 되살려보자 취지로 이제 그 유튜브 라이브로 막 이렇게 생방송 하면서 거기 짧게 나오는 그 클립을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아이도 채팅으로 좋네. 네. 막 이렇게 채팅을 올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재석 씨를 좋아하는 팬들이 생각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10대나 10대, 20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존경하는 인물 1등이 유재석 씨로 나와요. 맞아요. 그 정도로 유재석 씨 팬층이 되게 어려요. 근데 이제 그 팬들이 탁재훈 노래를 알더라고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탁재훈 그 컨트리 코코의 그 크리스마스 노래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 예, 제가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좋아요. 그 노래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컨트리 코코 노래가 들을 때도 신나는데 노래방 가서 부르면 정말 사람 환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고 그 노래에 같이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기에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시즌이면 크리스마스 그 캐롤 그거 하나는 정말 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97년생이 그 노래를 아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요즘에는 그 유튜브로도 많이 봐요. 요즘 애들은 예전 노래든 뭐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탁재훈 막 예능이 나오니까 궁금하면 검색해. 그 옛날 노래가 나와. 뭐 이렇게 아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진짜 크리스마스였다 하는 그 마지막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이지만. 라스트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좀 에로틱한 크리스마스 말고 그런 크리스마스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정말 이 뭐라고 합니까? 그 신앙심에 불타가지고 나는 내 온 삶을 신에게 바칠 거라는 각오로 뭐 열심히 이제 성당을 다니던 그 시기에 성당에서 크리스마스는 이제 각 연령대별로 따로따로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년부는 장년부대로, 청년회는 청년회대로, 이제 청소년회는 청소년대로,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이렇게 다 각자의 이벤트를 준비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창의적으로 이렇게 이벤트가 많은 게 고등부 그 이벤트예요. 그래서 고등부가 딱 되면 일단 이렇게 회장, 부회장, 뭐, 이렇게 운영 임원단이 선출이 되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1년 스케줄을 짜죠. 그러니까 부활절에는 뭘 하고, 중간 여름에는 이런 걸 하고. 어떻게 뭐, 거의 그 탁현민 씨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 공연 기획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때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어떤 작품을 했으니까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걸 대충 하기로 하고 이제 가안을 짜놓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3학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모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고3이 되면. 그래서 고3이 되면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이제 2학년 후배들이 하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주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게 연극이거든요. 연극 한 편을 짧게는 한 20분짜리, 길면 한 30분짜리 연극을 한 편 올리는데 그걸 그러니까 성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한 장면을 대본화 시켜가지고 그걸 재현하는 이제 그걸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돌아보고 나면 굉장히 정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대본을 쓰는 사람한테도 힘든 거고 연출을 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출연하는 그 학생들한테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모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무대 장비가 있습니까? 무슨 뭐 그 미술 감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헌옷 가져와가지고 그걸 찢어서 다시 그 예루살렘 보내기로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지만 그게 또 일종의 좀 보람찬 일인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인 기획에 들어가는 건 11월에 들어가지만 연습은 이제 12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2월 초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공연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공연을 하고 크리스마스 그 저녁이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이제 미사가 시작되면 미사가 자정을 넘기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연결되는 자정을 넘기는 미사로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춥잖아요. 아무리 부산이 따뜻한 동네라고 해도 겨울 되면 추운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침에 한 10시쯤에 성당에 모여가지고 성당 강당에서 모여가지고 연습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파트별로 이렇게 방마다 찢어져가지고 자기 대본 연습하고 연극 이렇게 그 액션 연습하고 톤 발성 연습하고 막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점심쯤이 되면 이제 선배들이 이제 그 밥을 챙겨 와요. 그러니까 오. 그 분녀회하고 이렇게 그 조인트가 돼가지고 뭐 간식 같은 거 식사할 그러니까 것도 싸우고. 일종의 그 한식 뷔페처럼 보면 국이랑 반찬이랑 밥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그 딱 세팅이 되거든요. 근데 점심 때는 좋아. 근데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저녁 때까지 연습을 하다 보면 다들 고등학생이니까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밥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그 밥을 줄 때 최대한 많이 먹어도 똑같아요. 똥만 많아지지 배고픈 건 매 한 가지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또 선배들이 중간 한 3시, 4시쯤 되면 라면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때 참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라면이 그 뭐 5개, 10개 끓이는 이런 라면이 아니잖아요. 최소 50개. 뭐 한 사람당 많은, 예. 2개씩 먹을 예. 때고 막. 최소 그러니까. 50개, 뭐 70개 이렇게 라면을 끓이려면 이게 그러니까 화력이 엄청 강한 그러니까 큰 냄비. 그 엄청 큰 그 군용 냄비 있잖아요. 엄청 큰 냄비에 물을 가득 넣고 그거를 한 방에 뜨겁게 익히기 위해서는 밑에 올라오는 화력도 굉장히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판 가스 통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바로 연결되는 그 화력 이렇게 큰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업소에서 쓰는 거.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라면을 끓여줘요. 그러면 그 라면을 갖다가 이제 한 방에 끓이는 게 노하우거든요. 그렇게 왜냐면 이게 뿔 거 아니 아래 있는 거 예, 뿔은 예, 위엔 예, 덜 있고 막 예. 이러니까.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신기하게 똑같은 장비와 똑같은 물로 끓이는데도 어떤 사람이 끓이면 맛이 없고 어떤 사람이 끓이면 기가 차게 맛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 맛없기로 알려진 사람이 담당이 돼가지고 선배 중에 맛없는 선배가 딱 오잖아요. 애들이 안 먹어. 그냥 라면 국물만 퍼가지고 밥 말아 먹고 이렇게 하고 그냥 말고 그 맛있는 선배가 오면 줄 서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 와중에도 가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니까요. 그게 똑같은 물 양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선배가 끓인 라면은 그냥 라면 자체가 밍밍해서 이렇게 약간 비린내가 나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스프도 똑같이 넣는데.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짭조름하게 정말 맛있게 끓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면. 물 조절이야. 그러니까 거기 이제 물에서 자기가 세수한 물로 끓인 애들은 좀 짭조름한 거고. 야, 근데 고등학생들이 이 중간에 참으로 4시경에 오는 라면을 맛없다고 안 먹으면 되게 못 그랬나 봐요.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되게 고됩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한다는 게 그러니까 연극 하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연극은 모든 그 고등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역을 맡아서 다 올라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합창단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중창단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꽁투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댄스 팀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최소한 3가지 무대에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선극에는 무조건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중창단이다, 중창 댄스 팀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면 이걸 다 그날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은 안 하고 예. 그때는 입시 치러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그 뭐 지금이야 뭐 어디 오디션 프로도 많고 했지만은 예전엔 게 없으니까 그 끼 있는 친구들이 저런 데서 이제 막 자기 에너지를 발산했던 적이 많았어요. 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생들이 성당에서 막 장기자랑 하죠. 그 그렇죠.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그 날인 거예요. 크리스마스라는. 네, 아 네.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네. 나의 오. 노래든 연극이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나의 시간이
그 할애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건 모든 관객들이 보니까. 그 왜? 보시는 예전에 저 누나 그 뭐야 교회 가면 이불을 갖고 오라 그런 거야. 그 추우니까. 어? 아닌데 앉아서 볼려면 추우니까. 이불을 밤새서 하는 뭐 잘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 밤새서 하는 그걸 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가 보통 자정 미사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부활 때, 그리고 연말에, 예, 예. 그러니까 보통 한 밤 10시 정도에 이제 미사를 시작해서 그 자정을 넘기는 그걸 같이 뭐 축복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누나는 한번 물어보세요. 꼭 교회에서 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 이불 갖고 한번 잘 물어보세요. 꼭 교회에서 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지. 그 제가 이 네버엔딩 스토리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중창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중창단은 그러니까 그 찬송가 말고, 그러니까 대중가요를 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합창단은 성가를 하고 중창단은 이제 대중가요를 부르고 했었거든요. 중창단을 하면은 뭐 그 대학교 그 대학 가요제 뭐 이런 데 나온 노래들 이렇게 그 세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공연날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이제 막 다들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 먹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약발이 제대로 안 든 상태에서 이제 그 무대에 올라간 거예요. 무대에 올라갔는데 이제 처음에 좀 조용한 노래를 부를 때는 각자 이제 그 자유 포즈를 취하지만 신나는 노래를 부를 때는 중창단 5명이서 손을 잡고 이렇게 흔드는 이제 막 해갖고 신나게 막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그 신나게 흔드는 전주가 나오는 순간에 콧물이 나온 거예요. 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옆 사람이 잡고 있잖아요. 손을. 내 손을 옆 사람이 잡고 있는데 콧물이 계속 나오고. 콧물이 나온 거야. 근데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맑은 콧물 있잖아요. 야, 그 상상된다. 콧물이 닦아야 되는데. 계속 줄줄줄 내려오는데 이게 손을 뺄 수가 없잖아요. 손을 잡고 있으니까. 나만 손을 놓는다고 해서 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상대가 놔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래 2곡이 끝날 때까지 콧물을 흘린 상태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성당에서 이제 그거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날 이후로 굉장히 무시받고 살았습니다. 콧질질이라고. 그날부터 절대 성당에서 대중가요 부르지 말라고. 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란다. 그 크리스마스 때 정말 그 충격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그 자정미사 드리러 이제 성당으로 올라갔다가, 자정미사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모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보통 일반 미사보다 절차도 많고 뭔가를 해야 되는,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많고, 하지만 나는 제일 뒷자리에서 누워가지고 짜증을 내고 있었지. 콧물을 닦으면서. 아니, 내 근데 콧물 어떡하느냐.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 이제 원래 연말이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합하지 말라고 하니까 예배든 뭐 다 하지 않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코로나가 확 커지기 전까지 성가대 연습 막 이런 걸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교회도 그렇고 성당도 그렇고 24일, 25일, 30일, 31일 그리고 1월 1일까지 이 5일이 완전히 빡세게 성당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교회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그날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 해가 바뀌는 날이니까 교회를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그냥 뭐 크리스마스 아까 얘기했지만 이브. 크리스마스 때 행사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준비하려고 모이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 시즌 그렇죠. 2개를 지금 예. 이제 코로나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그리고 송구연신 예배도 있고 1월 1일 예배 따로 있고 막 그래요. 아, 송구영신 맞다. 그때 밤새서 그런 거 맞죠? 예. 근데 그게 뭐 이불 갖고 오고 막 이런 게, 나는 청소년 때는 아니고 나중에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성가대를 해서 그랬는데, 중고등학교 때 성당에서 하는 그런 거를 했었으면은 추억이 되게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원래 그 중고등학교 교사라고 하죠. 예. 교사를 하면은 그게 엄청 빡세가지고 나중에 이게 외국계 회사 들어갈 때 이력서에 쓰면 플러스가 된다고 막 그랬었거든. 정말 힘든 게, 아.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학생부 책임자로서, 그러니까 학생부의 리더로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그 담당 교사가 돼서
실제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도대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연습이 끝나고, 저녁에 저녁 식사를, 어두워지고 나면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신부님이 이제 더 이상 성당에 못 있게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걱정하니까 하루 종일 성당에 있는 것도 사실 부모님한테 죄송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들이 저녁 식사를 먹고 나면 무조건 집에 가라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성당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가건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그 영도라는 동네는 워낙 이렇게 건축이 마저 안 된 집들, 그러니까 집을 짓다가 만 집들, 그리고 살다가 사람이 안 사는 집들도 근데 그런데 거의 좀 있었거든요. 불량 청소년들이 노는 동네 아니에요? 제가 있었잖아요. 성당 거의 끝나고 거기 가서 놀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멤버들 아니야? 원래 거기 그러니까 멤버들인데 성당만 같이 댕겨. 역으로 성당을 간 거야. 거기 가서 이제 마저 마무리 못한 연습을 거기서 가서 하고, 근데 성당에서 못하는 걸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랄한 비판과 욕설. 그러니까 성당 안에서는 어떤 어른들이 어디서 귀가 듣고 있는지 모르니까 말을 막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당 밖에서 우리만의 공간으로 옮기고 나면 어떤 그 연습에 대한 분위기가 완전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서너 시간 더 연습하고 나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비판의 시간, 자아 비판 이런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런 시간을 어떤 음료수 없이 하면은 목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음료수를 구비해가지고 무슨 음료수를 음료수요? 마셔가면서 살짝 이렇게 마시면 기분 좋아지는 음료수를 딱 마셔가면서 서로 자아 비판도 하고. 야, 이거 원래 그 아름다운 성극이 아니라 술극이네. 술판이네, 이거. 그랬다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이제 이런 그 학창 시절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많이 빙자에서 많이 만나고. 교회에서 뭐 공연한다, 뭐 한다 해서 길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좀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걸 한다? 집안에서도 막 깜짝 놀랄 일이 됐잖아요. 요즘에는 막 공부해야 될 시간에 뭐 이런 걸 시키네 만에도 할 것 같기도 하고. 난리가 나죠, 난리가. 그죠. 예, 요즘에는. 진짜, 예. 엄마들이 찾아와갖고 막 아니 왜 우리 애한테 이런 걸 맡기셨냐고 막 이럴 것 같은 반장도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반장도 요즘은 그런데. 예, 반장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막 뭐 입시에 들어간다, 자원봉사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아 차라리 그거. 근데 반장은 자원봉 그 봉사 점수가 없어요. 없어요. 예. 아, 그러니까 안 점점 하겠네.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3학년부터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잘.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랬잖아. 야, 뭐 1등, 너 재혁이 반장해, 뭐 이랬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예. 그게 좀 혜택이 있었는데. 그게. 자 여기까지인가요? 예.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아직 안 끝난 줄 알았어. 회사 가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일. 네. 자, 그래서, 오늘은, 2020년도 이게 찐이야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말, 야, 지금 이게 징글징글했던, 2020년도인데, 야, 이제 좀 끝날 때가 되니까 그래도, 좀 그래요. 뭔가 좀 아쉬움도 좀 뭔가 남네요. 이상하게.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네, 것 나는 같아. 후련할 줄 알았는데 뭔가 좀 모르게 좀 아쉬움하고 뭔가 좀 내년에 대한 기대감하고 막 만나면서 좀 묘한 감정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감정일지 또 궁금합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방송하는 날은 아직 2020년도일 텐데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또 새해가 되고 정말 참 묘한 그런 감정으로 다음 주 방송도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제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